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의 기초편, 그죠? 심플한 기초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2편을 방송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누가 내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내는가 하면요.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 이 두 가지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뭐 공장이라든가 오피스, 뭐 상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또는 주택 이 두 가지에서 세금을 냅니다만은 토지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파트라든가 이런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그죠? 많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게요. 자,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다 합칩니다. 다 합친 금액이 6억을 초과하면 세금을 냅니다. 여기서 다 합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매년 4월 달에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10억, 저 아파트는 5억 이렇게 공시가격을 국가가 발표를 하는 거죠. 그 가격을 합칩니다. 모든 아파트, 모든 집이란 집은 다 합쳐가지고 그 공시가격을 합쳐가지고 6억이 넘어가면은 세금을 내고 1세대 1주택이라면은 9억을 초과해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니까 조금 혜택을 주자 해가지고 3억 정도 더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내년 6월 1일 현재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친다. 합치는 금액은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국가가 발표한 공시가격을 다 합치는데 6억을 초과하면은 종부세 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이라면은 특별히 9억까지는 봐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자, 공시가격을 다 합친다 그랬죠? 거기서 일반 사람은 6억을 뺀다 그랬죠? 1주택자는 9억을 뺀다 그랬죠? 이 빼주는 게 바로 요 말입니다. 6억 초과, 9억 초과. 이게 바로 요 말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다 합치고 거기서 6억을 빼고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빼고 거기다가 90%를 곱합니다.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90%는 또 뭔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건데요. 요거는 공시가격의 100%가 아니라 90% 정도만 때릴게, 즉 국가가 조금 할인을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것도 말이죠. 자, 2020년도는 90%지만은 2021년도는 95%, 2022년도는 100%로 오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그죠? 종부세는. 그러나 현재 2020년도는 90%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을 다 합치고 6억 또는 9억을 뺀 금액에다가 90%를 곱한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자, 과세 표준이 나왔을 때는 항상 마인드를 뭘 가진다? 그렇죠. 과세 표준 다음에 따라오는 얘가 뭐다? 꼬붕이 있습니다. 그 누가 따라옵니까? 세율이 따라옵니다. 세율.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뭡니까? 그렇죠. 세금입니다.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반드시 세율을 곱하게 되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세율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요거는 자, 과세 표준이 나왔죠?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일반적일 때에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라 하면은 조금 페널티를 주자. 집이 많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네. 세금 더 내야겠네. 그죠? 0.6에서 3.2%. 이렇게 종합부동산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최고는 일반적일 때는 2.7%, 3주택일 때는 3.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종합부동산 세액, 즉 종부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부세를 그대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보유세를 냅니다. 보유세,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 그 보유세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그렇죠. 재산세.
7월달, 9월달 되면은 2회에 걸쳐가지고 재산세 여러분 내고 있죠. 재산세가 보유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얘도 재산세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런 된장, 재산세 뜯어가, 종부세 뜯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위헌, 그죠? 헌법에 위배된다. 이건 안 됩니다. 왜?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명목의 세금을 두 번 뜯어가면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문용어로 이중과세라 부르고 우리 세법에서는 철두철미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는 7월, 9월 이미 냈잖아요. 그 낸 재산세는 100%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실상부 종합부동산세 요 금액만큼 납부한 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재산세를 빼준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금을 내면 되겠네. 그런데 국가가 마음이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네. 그게 뭐냐면요. 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를 했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이가 많고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소득이 없네. 그죠? 그런데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즉 1세대 1주택자인 사람들한테는 세액공제, 세금을 내준다. 세법에서 세액공제란 말이 나오면요. 세금을 그대로 할인해 줄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 요건에 따라서 60에서 70세 요 구간별로 맥시멈 30%를 빼주고 보유 기간이 5년, 10년, 15년 따라서 맥시멈 50%까지를 빼줍니다. 그러면 나이가 80세고 내가 30년 거주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0%, 50%, 두 개 다 공제해 줍니까?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래서 맥시멈 80%까지 공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국가는 그걸 안 해주네. 맥시멈 70%까지 하랍니다. 그렇죠. 좀 쫀쫀하게 말이죠. 그죠? 80% 다 해주면 될 텐데 그래도 뭐가 아쉬운지 70%까지만 하라네. 그래서 만약에 나이가 80이고 30년 거주했다면 이 사람은 7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 뺀 금액의 30%만 내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는 그죠? 성실하게 하나의 주택에서 오랫동안 산 사람한테는 그죠? 노년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노인 보호 차원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투기꾼이 아닌 실거주를 한 그런 노인들한테는 세금을 할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하고 난 금액, 요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되겠네? 그런데 국가가 또 한 가지 더 서비스를 해준다네. 그게 뭡니까? 세부담 상한선.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작년에 내가 종부세를 1000만 원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사이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네.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네. 세금이 2천만 원 나왔네. 그럼 작년에 1년 사이에 그죠? 1000만 원이 세금이 더 나왔네. 그런데 나는 말이죠. 아파트에 그냥 살고 있을 뿐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나는 아무런 행동을 안 했는데 말이죠. 세금이 1년 사이에 2배가 올랐네. 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공시가격을 많이 올려버렸네. 그래서 나는 세금을 2배로 낸다. 이건 너무하다. 그죠? 그래서 국가가 세부담 상한선 해가지고 150%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1000만 원 낸 사람은 1.5%, 올해는 1500만 원까지만 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거는 말이죠.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 상황입니다. 이 세율도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즉 여러가지 주택정책이 나오기 전 상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금 있으면 변화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까지 감안을 해서 나온 세금이 최종 종부세다. 그걸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가라면은 세금을 종부세를 올해는 좀 많이 거두고 싶네. 그러면은 뭘 건드리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뭘 하나 건드리면 돼요. 제가 1초 시간을 드릴게요. 1. 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세 가지가 있죠. 요걸 건드리면 됩니다. 자, 공시가격을 올려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올려버리면, 자,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말이죠. 국가가 정하는 기준시가 이거는 말이죠.
실제로 매매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야 니네들 실제로 니네들 작년에 공시 가격은 7억이었지만은 실제로도 10억짜리였다. 그리고 올해는 15억에 매매되고 있지 않니? 그래서 공시 가격을 10억으로 올릴게. 불만 있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죠.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힘들죠. 왜? 아니 실제 매매되는 가격은 15억인데 공시 가격을 10억이라고 했죠. 그죠? 작년보다 3억 올린 거는 많이 올린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시세에 비해서는 5억이나 차이가 나네? 시세보다는 낮으니까 뭐 그건 할 말은 없는데 작년보다 공시 가격이 3억이나 팍 뛰었으니까 그죠? 과세 표준이 오를 거 아니에요. 과세 표준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공시 가격을 올려버리면 된다. 두 번째, 세율을 올리기. 그렇죠. 세율을 올려버립니다. 세율을 올려버리면 이거는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그죠? 요걸 0.1%포인트 올려버리면 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종부세는 100% 그죠? 확실하게 증가한다. 그죠? 그죠? 나머지 세 번째는 뭡니까? 세부담 상한선. 요걸 200%, 300%를 올려버리면 되겠네. 그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국가가 지금부터 어떻게 건드리는지,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o be continued.